여러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이 진짜 폭락하고 있어요. 1176.30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거의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요.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도대체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답은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던 퍼펙트 스톰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두고 위기의 요소가 지금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가득 찼다. 예. 일단 원화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화값 환율에도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데 지금 원화값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결국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이 수요가 어떤 수요가 늘어나느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달러를 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많이 사서 이게 달러 값이 올라가는지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달러가 올라가는지 이 시장을 실물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을 조사를 해 봤더니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를 사더라. 그리고 그 돈을 빼더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서 외국인들 4월 한 달 빼놓고는 전부 순매도예요. 전부 순매도. 4월 한 달 순매수도요.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억밖에. 그렇지만 1월에는 5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5월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게다가 7월에도 4조 9천억 원. 지금 현재 8월에도요. 5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어요. 순매도해서 이 돈을 한국 시장에 다시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채권 시장에 일부 투자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환전을 해서 본국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값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그럼 여러분 외국인들이 왜 팔까요? 이제 여기에 어떤 초점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를 봐야지요.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이거 진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파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이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델타 변이발 경기 침체 말입니다. 어제 밤 9시 현재 우리 신규 확진자도 1657명이에요. 또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만 이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많을 때는 10만 명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적을 때라고 하더라도 6만 명, 7만 명대예요. 다시 말해서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도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세계 경제는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중국에서 점점 변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동남아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하나씩 지금 한국 투자를 조금씩 정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화 축소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요. 테이퍼링이 11월에 시작이 된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테이퍼링 시점이 끝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 11월에 시작이 돼서 상반기 중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6월입니다. 6월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밖에. 지금 모양새는 금리 인상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은 테이퍼링은 이번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FOMC죠. 여기서 결정을 해서 11월에 착수를 할 거다. 물론 10월에 테이퍼링을 착수할 거다. 통화 축소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에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자산 매입을 중단하는 시점, 다시 말해서 테이퍼링을 중단하는 시점이 내년 중반에 모두 종료될 거다요. 내년 중반에 모두 종료될 거다. 이것은요,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자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1.24%까지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택을 하거든요. 안전자산을. 이게 금리가 오히려 지금 국채금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세계 경제의 침체가 오히려 말입니다. 테이퍼링보다 더 무섭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델타 변이의 어떤 충격이 크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판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테이퍼링까지 한 단계 더 가세를 하고, 실제로 말입니다. 신흥국들은 지금 금리를 인상했어요. 러시아도 인상했고요. 브라질도 인상했고요. 터키도 인상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테이퍼링이 빨라진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보복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세계 경제의 어떤 정점을 지났다. 세계 경제가 계속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 그 정점을 지났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 미국의 성장률도 보면요, 1분기, 2분기의 성장률이 다릅니다. 6.4%, 6.5%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3분기만 하더라도 33.4%나 성장했던 수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현재 피크아웃에 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되고요. 성장이 그만큼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본적으로는 델타 변이발 경기 침체가 오히려 경기의 어떤 침체를 가져오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성장률마저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보시다시피 지금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2021년 2분기에 보면 7.9% 성장하는데 그칩니다. 게다가 3분기엔 더 떨어지고 4분기엔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예상치를 보면요. 중국도 마찬가지 성장률이 퇴화되는 것 아니냐,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7월 소매 판매율 증가율을 보면 8.5%를 기록했어요. 8.5%. 소매 판매가 8.5% 늘어났다는 것은 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전망치보다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망치는 11.5%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가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산업 생산도 전망치는 7.8이었는데 실제 기록치는요. 기록치는 6.4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망치보다가 실제 기록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것은요. 이것은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사태도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물칸 아닌데요. 야, 참 나라가 망하면 저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콩나물시루 하물칸입니다. 하물기죠.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텔레반의 장악도 시장에는요.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이게 그동안 미국은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상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할 수가 없었던 곳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결국 세계의 경찰임을 포기를 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아메리칸 퍼스트로 가고 있구나.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철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진영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자유진영에서 우려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겁먹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또 미국이 경찰 국가를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단기 유동성에 대한 변동, 단기 변동폭은 커질 거다. 이런 우려까지도 겹쳐진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지금 외국인들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렇게까지 자극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자꾸 팔아 제끼는 겁니다. 제일 겁나는 게 그래요. 이렇게 계속 팔면 이게 다양한 요소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코리아 엑소도스 한국 탈출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 이런 두려움 이런 것도 지금 작동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퍼펙트 스톰 우려된다 이 말을 했다는 자체는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던 비중으로 보자고요. 금융감독원장이면 금융의 수장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취임사에서 누가 물은 것도 아니에요. 기자들이 물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취임사에서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크고 작은 위기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에 그런 위기가 점점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이 정도 빠져나가는 걸 가지고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거다,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 달이 안 돼서 카불까지, 수도까지 장악이 됐어요.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리라고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철수해버렸단 말입니다. 전략적 요충지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이 붕괴하듯이, 이게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게 회수하기 시작하면 끝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투자 철수가 일어나면 우리 경제에는 진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가 위기의 끝단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한꺼번에 닥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정부가 정책을 잘 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을런지, 그렇지 않고 정부가 엉뚱한 것을 찔러서 엉뚱한 정책을 펴서 오히려 더 위기를 극대화시킬런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위기선상에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위기선상에 있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점점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